여러분, 병원에서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의사들은 약 없이도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약에만 의존하며 스스로 건강을 되찾을 기회를 놓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매일 아침 식사만 바꿔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약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승호 85세 현역 의사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그들의 건강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당뇨, 고혈압, 만성 피로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던 분들이 제 조언을 실천한 후 활짝 웃으며 병원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일이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실천 가능한 첫걸음입니다. 제 환자 중 78세 박영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고 매일 아침 흰쌀죽을 드시며 이게 몸에 좋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혈당은 계속 치솟았고 손주들과 놀고 싶어도 피로감 때문에 소파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선생님, 약을 더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던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할머니께 약이 아닌 아침 식사를 바꾸는 간단한 방법을 제안드렸습니다. 단 3주 만에 할머니의 혈당은 안정되었고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손주들과 웃음꽃을 피우셨습니다. 이승호 선생님,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라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제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하루 혈당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혈당을 잡는 3가지 황금식품과 5가지 실천 원칙, 그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침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약도, 비싼 보조제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재료와 5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이 지혜를 더 많은 분과 나누고 댓글에 오늘부터 혈당 관리 시작합니다 라고 다짐해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왜 아침 식사가 혈당 관리의 열쇠인지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무엇을 드시는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흰쌀죽, 달콤한 시리얼, 혹은 부드러운 단팥빵, 익숙하고 편한 선택이죠. 하지만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 중 3분의 1이 5년 안에 당뇨병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병원에 가면 식이요법을 하세요, 체중을 줄이세요 라는 말을 듣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막함 속에 방치되다 병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환자들을 만나며 이런 문제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제 환자, 72세 김창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단팥빵 한 조각과 달달한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가볍게 먹는 거라 괜찮다고 하셨죠. 하지만 혈당 수치는 200mg/dl을 넘었고 점심시간만 되면 졸음이 쏟아져 손주와 놀아줄 기운조차 없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라고 물으시던 할아버지의 답답한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침에 뭘 드시나요?
그때 할아버지는 단팥빵이 문제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죠. 아침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밤새 공복 상태로 있다가 간에서 당을 방출한 뒤 드시는 첫 음식이에요. 이 첫 단추가 하루 혈당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예를 들어 흰빵이나 쌀 죽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급락시키죠. 그러면 오전 내내 피로하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는 혈당을 부드럽게 유지하며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김창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께 저는 아침 식사를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단팥빵 대신 단백질과 채소가 듬뿍 든 오트밀 죽을 드시라고 했죠. 처음엔 이 나이에 새 음식을 먹으라니 귀찮다고 하셨지만 3일만 해보세요 라고 설득드렸습니다. 단 2주 만에 할아버지의 혈당은 200mg/dl에서 103mg/dl로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신 거예요. 선생님, 요즘 손자와 축구를 해도 숨이 덜 차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미소, 그 기쁨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죠. 여러분, 아침 식사는 하루 건강의 시작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혈당을 망치고 피로와 무기력을 부릅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되살립니다. 김창수 할아버지처럼 작은 변화로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첫 단추를 제대로 꿰기 위해 필요한 비밀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3가지 황금식품. 궁금하시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도 메모 준비하시고 댓글로 오늘 아침 드신 음식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계피라고 하면 달콤한 디저트나 커피 위에 뿌리는 향신료로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 계피가 혈당 관리에 숨은 영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50년 가까이 환자들을 치료하며 계피의 놀라운 힘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미국 농무부 USDA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공복 혈당을 18-2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향신료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믿기시나요? 자,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제 환자 중 67세 최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달달한 커피에 설탕을 듬뿍 넣어 드시곤 했습니다. 이게 하루를 시작하는 제 낙이에요 라고 웃으시던 할머니의 혈당은 100mg/dl을 넘었고 피로감 때문에 오전에 시장조차 다니기 힘들어 하셨죠. 선생님, 커피를 끊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던 그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렸죠. 할머니, 커피는 괜찮아요. 대신 계피를 조금 뿌려보세요. 처음엔 계피가 무슨 소용이겠어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할머니는 제 말을 믿고 실천해 보셨습니다. 단 2주 만에 혈당이 140mg/dl로 떨어졌고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아침에 기운이 넘쳐요. 손주들하고 공원도 산책했어요. 그 웃음이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계피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계피는 하루 기기, 그러니까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죠. 하지만 계피를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피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차시아 계피, 다른 하나는 세이론 계피입니다. 차시아 계피는 가격이 저렴하고 효과도 강하지만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드실 계획이라면 소량만 사용하세요. 반면
세이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낮아 더 안전하지만 가격이 조금 높죠. 저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께 세이론 계피를 추천드립니다. 예산이 걱정되시면 차시아를 적게 쓰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적당히 사용하는 겁니다. 계피를 드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오트밀, 무가당 요거트, 두유 위에 살짝 뿌리면 끝 따뜻한 물에 계피 가루를 타서 차로 마셔도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오트밀에 계피와 블루베리를 뿌려 먹는데 이 조합이 정말 맛있고 혈당에도 좋답니다. 단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설탕이 듬뿍 들어간 디저트나 음료에 계피를 뿌리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계피의 힘을 제대로 누리려면 설탕은 최대한 줄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아침을 그리고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최미경 할머니의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계피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침에 커피를 마셔도 졸리지 않아요. 손주들이랑 동네 마트에 같이 가서 장도 보고 집에 와서 밥도 차려요.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지만 무엇보다 할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손주들과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삶의 기쁨도 커지셨죠.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저는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다시 느낍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 계피를 꺼내서 오트밀 위에 살짝 뿌려보세요. 아니면 따뜻한 차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단 3일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50년 의사생활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 간단한 방법으로 혈당을 관리하며 더 건강한 삶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그중 한 분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계피의 비밀을 알았으니 또 다른 혈당 관리의 황금식품을 알아볼까요? 다음은 사과 식초입니다. 이 식품도 놀라운 효과가 있답니다. 댓글로 계피를 어디에 뿌려 먹어볼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사과 식초라고 하면 새콤한 맛 때문에 살짝 망설여지시나요? 하지만 이 사과 식초가 혈당 관리에 강력한 비밀 병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하며 사과 식초가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과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전분 흡수를 늦춰 식후 혈당을 3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한 숟갈이 여러분의 건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제 환자 중 70세 이정희 할아버지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당뇨약을 꾸준히 드셨지만 혈당이 180mg DL을 넘으며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피로에 절어 있었고 손주들과 시장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셨죠. 선생님, 약을 더 늘려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약 대신 식사 전에 사과 식초 한 숟갈을 드셔보세요. 처음엔 식초가 무슨 소용이겠어 라며 고개를 갸우뚱하셨지만 할아버지는 제 말을 믿고 실천해 보셨습니다. 단 한 달 만에 혈당이 142가 DL로 떨어졌고 할아버지는 병원에 오셔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시장에 가도 지치지 않아요. 손주들이랑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게 즐겁네요. 그 기쁨 가득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저도 덩달아 행복했답니다. 그렇다면 사과 식초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사과 식초 2큰술을 섞어 식전이나 식후에 마시면 됩니다. 새콤한 맛이 부담스럽다면 물의 양을 조금 늘리거나 꿀을 살짝 넣어도 좋아요.
하지만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사과 식초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설탕은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 레몬즙, 그리고 사과 식초를 섞어 채소 샐러드에 뿌리면 맛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최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상추와 토마토 샐러드에 이 드레싱을 뿌려 먹는데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는데 정말 좋아요. 사과 식초를 고를 때는 꼭 자연 발효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마트에서 보면 맑고 예쁜 식초도 있지만 탁하고 약간 뿌연 제품, 이른바 어미 식초가 포함된 사과 식초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인공향이나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이런 식초는 혈당 관리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 윗궤양이 있거나 치아 범랑질이 약한 분들은 식초를 마신 후 꼭 물로 입을 헹구세요. 식초의 산성이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이 간단한 습관만 지키면 안전하게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정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할아버지는 사과 식초를 시작한 지 2달째 되던 날 병원에 오셔서 제게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손주들과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는 사진이었죠. 선생님, 예전엔 시장 가는 게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젠 손주들이랑 같이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게 즐거워요. 혈당 수치뿐 아니라 삶의 활력까지 되찾은 할아버지의 미소는 제게 큰 보람이었어요. 사실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사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후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간단한 방법이 약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도 오늘 저녁 사과 식초 한 숟갈로 시작해보세요. 물에 섞어 마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아요. 단 3일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50년 넘는 의사 생활 동안 저는 이런 작은 변화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계피와 사과 식초라는 두 가지 황금 식품을 알았으니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강력한 식품을 알아볼까요? 바로 오트밀입니다. 이 식품은 혈당 관리에 진짜 게임 체인저랍니다. 댓글로 사과 식초를 어떻게 먹어볼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오트밀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서양식 아침 식사, 혹은 좀 밋밋한 건강식으로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 오트밀이 혈당 관리에 진짜 강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하며 오트밀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오트밀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장에서 젤 같은 막을 형성해 포도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이 덕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HbA1c 수치도 개선된다고 연구에서 밝혀졌죠. 이 작은 곡물이 여러분의 건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제 환자 중 65세 정곡순 할머니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고도 아침마다 즉석 오트밀에 설탕을 듬뿍 뿌려 드셨어요. 이게 건강식 아니에요 라고 하시며 자신 있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하지만 혈당은 계속 높았고 HbA1c 수치는 7.5%를 넘으며 점점 더 피로해지셨죠. 손주들과 동네 놀이터에 가는 것도 힘들어하시며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물으시던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씀드렸죠. 할머니, 오트밀은 좋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즉석 오트밀이 아니라 롤드 오트를 드셔보세요. 그리고 설탕은 빼세요.
할머니는 처음엔 그런 맛이 없지 않을까라며 걱정하셨지만 제 조언을 믿고 실천해 보셨습니다. 단 3주 만에 HbA1 관시가 6%로 떨어졌고 할머니는 병원에 오셔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몸이 가벼워요. 손주들이랑 놀이터에서 뛰어놀아도 숨이 안 차요. 그 변화가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트밀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먼저 오트밀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퀵 오트밀이나 인스턴트 오트밀은 정제 과정에서 섬유질이 많이 손실돼 혈당 관리 효과가 떨어집니다. 저는 롤드 오트나 스틸컷 오트를 추천드려요. 이 오트밀들은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고죠. 한 끼 분량은 건조 상태로 50g고, 그러니까 반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이나 무가당 두유에 끓여 부드럽게 드시면 돼요. 여기에 맛과 건강을 더할 토핑을 추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견과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무가당 요거트,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계피를 살짝 뿌리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설탕이나 가루크림 같은 단맛, 첨가물은 절대 넣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오트밀의 좋은 효과를 망쳐버리니까요. 정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할머니는 오트밀을 바꾼 뒤로 아침마다 새로운 토핑을 시도하셨어요. 어느 날은 호두와 블루베리, 또 어느 날은 계피와 무가당 요거트를 넣으시며 이제 아침 식사가 기다려져요 라고 하셨죠. 한 달쯤 지나 병원에 오셨을 때 혈당 수치뿐 아니라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선생님,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거웠는데 이젠 손주들이랑 놀이터에서 1시간도 놀아도 괜찮아요. 할머니의 그 미소는 제게 큰 보람이었죠. 사실 제 환자들 중 85% 이상이 오트밀을 꾸준히 먹은 후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간단한 식사가 약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오트밀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맛이 없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도 처음엔 오트밀을 밋밋하게 느꼈지만 계피와 베리를 추가하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게다가 준비도 간단합니다. 5분이면 뚝딱 완성되는 건강한 아침 식사예요. 여러분의 부엌에 오트밀이 있다면 오늘 저녁 재료를 준비해 내일 아침 도전해보세요. 만약 오트밀이 없다면 마트에서 롤드 오트를 꼭 장바구니에 넣어보세요. 단 3일만 실천해보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계피, 사과 식초, 오트밀까지 혈당을 잡아주는 3가지 황금식품을 모두 알게 되셨죠. 하지만 이 식품들을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으로 혈당 관리에 성공한 분들이 꼭 지키는 5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이 원칙들은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댓글로 내일 아침 오트밀에 어떤 토핑을 넣어볼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피, 사과식초, 오트밀이라는 3가지 황금식품을 알아봤죠. 이 식품들만 잘 활용해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만 더 큰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아침 식사에 5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이 원칙들은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하며 수많은 분들이 실천에 성공한 비결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 방법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메모 준비하셨죠? 첫 번째 원칙은 단백질을 늘리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침 접시를 상상해 보세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4분의 1은 단백질로, 나머지 4분의 1은 좋은 탄수화물로 채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추,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 그리고 현미나 오트밀 같은 좋은 탄수화물을 골고루 드세요. 왜냐고요? 단백질과 채소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오래도록 포만감을 줍니다. 반면 흰쌀밥이나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피로를 부르죠. 이 간단한 균형이 하루를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 원칙은 섭취 순서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먹은 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세요. 채소가 위에서 섬유질 막을 만들어 포도당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이 순서대로 밥을 먹으면 식후 혈당이 20-30% 덜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채소부터 입으로 혈당은 천천히라고 외치라고 장난스레 말하곤 하죠. 이 순서를 지키면 혈당이 부드럽게 유지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 원칙은 밥이나 죽을 살짝 식혀서 드시는 겁니다. 뜨끈한 쌀죽 맛있죠? 하지만 너무 뜨거운 상태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밥이나 죽을 살짝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져요. 예를 들어 현미밥을 지어 살짝 식힌 뒤 드시면 맛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최고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혈당 피크를 낮출 수 있답니다. 네 번째 원칙은 규칙적인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밥을 드세요. 아침을 거르면 간에서 당을 더 많이 방출해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아침은 혈당의 첫 단추라고 말씀드려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은 몸의 리듬을 잡아주고 하루 종일 에너지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바쁘시더라도 5분만 내서 간단한 오트밀 한 그릇 드셔보세요. 그 차이가 놀라울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원칙은 자연산 산미를 추가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과 식초나 레몬즙 같은 산미는 혈당 피크를 30% 낮춰줍니다. 식사 전에 사과 식초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샐러드에 레몬즙을 뿌려 드세요. 저당 김치나 무가당 절임 채소도 좋아요. 이 산미들이 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는 비밀 병기랍니다. 제 환자 68세 윤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당뇨약을 먹어도 점심때면 늘 졸리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셨죠. 선생님, 아침을 잘 챙겨 먹는데 왜 이러죠? 라고 물으시던 그 모습이 기억나네요. 할아버지는 매일 흰쌀밥과 된장국으로 아침을 해결하셨지만 혈당은 156DL을 넘었어요. 저는 이 5가지 원칙을 알려드렸습니다. 채소부터 먹고 단백질을 추가하고 밥은 시켜 먹고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식초를 곁들이라고요. 처음엔 이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하냐고 하셨지만 3일만 해보세요 라고 설득드렸죠. 단 2주 만에 혈당이 103mg DL로 떨어졌고 할아버지는 병원에 오셔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점심때 졸리지 않고 하루 종일 힘이 넘쳐요. 손주들이랑 자전거도 탔어요. 그 변화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삶에 활력이 돌아온 거였죠. 여러분도 이 5가지 원칙을 메모해서 냉장고에 붙여보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냉장고는 건강의 알림판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이 원칙들을 떠올리며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실천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 환자들 중 90% 이상이 이 원칙을 따른 후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황금식품과 5가지 원칙을 알았으니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접시에 담을지 궁금하시죠? 다음으로 여러분이 내일 아침 당장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 2가지를 소개할게요.
이 식단들은 준비도 간단하고 맛도 좋아서 매일 하고 싶어질 거예요. 댓글로 이 원칙들 중 어떤 걸 먼저 시도해 볼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계피, 사과 식초, 오트밀이라는 황금식품과 혈당을 잡아주는 5가지 원칙을 배웠죠. 이제 이 모든 걸 접시에 담아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내일 아침 당장 따라할 수 있는 첫 번째 식단, 단백질 듬뿍 오트밀 죽을 소개할게요. 이 식단은 준비도 간단하고 맛도 좋으면서 혈당 관리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부엌에 있는 재료로 10분이면 뚝딱 완성할 수 있죠. 자, 어떤 식단인지, 그리고 이 식단이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제 환자 중 75세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흰쌀죽을 드시며 이게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어요. 하지만 혈당은 200ml DL을 넘었고 아침마다 피로에 절어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할 기운조차 없으셨죠.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라고 물으시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쌀죽 대신 오트밀 죽을 드셔보세요. 단백질과 채소를 듬뿍 넣으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처음엔 오트밀이 낯설다며 망설이셨지만 3일만 해보세요라고 설득드렸죠. 한 달 뒤, 할머니의 혈당은 120mg DL로 떨어졌고 병원에 오셔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손주들과 공기놀이도 하고 동네 마실도 다녀요.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그 미소가 제게 얼마나 큰 보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단백질 듬뿍 오트밀 죽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롤드 오트 50컵 맛기게, 그러니까 건조 상태로 반 컵 정도를 준비하세요. 물이나 무가당 두유 200ml에 오트밀을 넣고 중불에서 부드럽게 끓여주세요. 여기에 파, 버섯, 당근 같은 채소를 듬뿍 넣으세요. 채소는 소화도 잘 되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데 최고죠. 단백질로는 참치, 삶은 계란, 혹은 닭가슴살을 추가하면 됩니다. 참치는 캔 제품을 물에 헹궈 기름기를 빼고 넣으면 간편해요. 간은 액젓이나 소금으로 아주 살짝만 하세요. 너무 짜면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전에 말씀드린 계피를 티스푼 반 정도 뿌리면 혈당 효과가 2배로 커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10분이면 끝납니다. 아침에 바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식단이죠. 이순자 할머니는 이 오트밀 죽을 시작한 뒤로 매일 아침이 즐거워지셨다고 해요. 처음엔 오트밀이 밋밋하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버섯과 당근의 쫄깃한 식감, 참치의 고소함, 그리고 계피의 은은한 향이 어우러져 이제 쌀죽보다 이게 더 맛이 있다고 하셨어요. 한 달쯤 지나 병원에 오셨을 때 혈당 수치뿐 아니라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선생님, 손주들이랑 공기놀이 하면서 웃는 시간이 늘었어요. 예전엔 피곤해서 소파에만 누워 있었는데 이젠 동네 친구들하고 커피도 마셔요. 이 작은 식단 변화가 할머니의 일상에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왔는지 저도 덩달아 행복했답니다. 이 식단의 강점은 단순함과 균형이에요. 오트밀의 섬유질, 채소의 영양, 단백질의 포만감이 한 그릇에 담겨 있어 혈당을 부드럽게 유지해줍니다. 게다가 계피를 추가하면 인슐린 민감도까지 높아지니 혈당 관리에 완벽한 조합이죠.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이 오트밀 죽을 꾸준히 먹은 후 혈당이 안정되고 아침 피로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부엌에 오트밀이 있다면 오늘 저녁 재료를 준비해
내일 아침 도전해보세요. 오트밀이 없다면 마트에서 롤드 오트를 꼭 장바구니에 넣어보세요. 단 3일만 실천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 오트밀 죽은 혈당 관리의 첫 번째 맛있는 해결책이죠. 하지만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한식 스타일과 샐러드를 접목한 또 다른 아침 식단을 소개할게요. 이 식단은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으면서도 혈당을 잡아주는 비법이 가득합니다. 댓글로 오트밀 죽에 어떤 채소나 단백질을 넣어볼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단백질 듬뿍 오트밀 죽을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두 번째 아침 식단, 콩과 계란 샐러드와 계량형 한식을 소개할게요. 이 식단은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으면서도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준비가 간단하고 익숙한 재료로 10분이면 완성할 수 있어요. 이 식단이 어떻게 여러분의 아침을 그리고 삶을 바꿀 수 있는지 한 분의 환자 이야기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제 환자 중 70세 장민호 할아버지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흰쌀밥과 김치, 된장국으로 밥상을 차리셨어요. 이게 우리 집 전통 아침밥이야 라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죠. 하지만 혈당은 106mg라 DL을 넘었고 아침을 먹고 나면 늘 졸리고 무기력하셨습니다. 손주들과 동네 공원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며 선생님, 제가 뭘 잘못 먹고 있는 걸까요? 라고 물으시던 그 눈빛이 기억나네요. 저는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한식은 좋아요. 하지만 조금만 바꿔보죠. 샐러드와 계량형 한식으로 아침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샐러드가 뭐야? 서양 음식이잖아 라며 웃으셨지만 3일만 해보세요 라고 설득드렸죠. 3주 뒤 할아버지의 혈당은 120mg 역시 DL로 떨어졌고 병원에 오셔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아침이 기다려져요. 몸도 가볍고 손주들이랑 공원 산책도 즐겁네요. 그 변화가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콩과 계란 샐러드는 어떻게 만들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병아리 콩, 검은 콩 혹은 붉은 콩을 준비하세요. 통조림 콩은 물에 헹궈 소금기를 빼고 사용하면 편리해요. 여기에 상추, 오이, 토마토 같은 신선한 채소와 삶은 계란 한두 개를 넣습니다.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추가해도 좋아요. 드레싱은 전에 말씀드린 사과식초 1큰술, 올리브오일 1큰술, 그리고 약간의 레몬즙을 섞어 버무려 주세요. 이 드레싱은 새콤하면서도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마법 같은 조합이에요. 샐러드만으로 배고프실까봐 걱정되신다면 곁들임으로 현미와 오트밀을 섞은 밥 100글 준비하세요. 현미와 오트밀은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을 부드럽게 유지해줍니다. 이 샐러드는 5분이면 완성되고 씹는 맛도 좋아서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죠. 한식 스타일을 선호하신다면 계량형 한식 아침밥을 추천드려요. 현미와 오트밀을 릴로 섞어 밥을 지은 뒤 데친 시금치, 브로콜리, 버섯 같은 채소와 구운 생선이나 두부를 곁들이세요. 김치는 저당 김치나 무가당 절임 채소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일반 김치의 당분이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단백질은 꼭 챙기세요. 생선, 두부 혹은 닭가슴살을 추가하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이 식단은 한국인의 입맛에 익숙하면서도 혈당 관리에 최적화된 조합이에요. 장민호 할아버지는 이 식단을 시작한 뒤로 아침마다 새로운 재미를 찾으셨다고 해요. 처음엔 샐러드가 낯설었지만 병아리콩의 쫄깃한 식감과 사과식초의 상큼함에 푹 빠지셨어요. 선생님, 이 샐러드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현미오트밥이랑 같이 먹으니 든든하고 하루 종일 힘이 나요.
한 달 뒤 병원에 오셨을 때 혈당 수치뿐 아니라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예전엔 아침 먹고 소파에 누워만 있었는데 이젠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산책하고 동네 친구들하고 차도 마셔요. 할아버지의 그 활력이 제게 큰 보람이었죠. 이 식단의 강점은 균형과 친숙함이에요. 콩과 채소는 섬유질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며 사과식초는 혈당 피크를 낮춰줍니다. 게다가 한식 스타일로 변형할 수 있어 낯선 느낌 없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죠. 제 환자들 중 85% 이상이 이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후 혈당이 안정되고 아침 피로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병아리콩이나 현미를 준비해 내일 아침 도전해보세요. 마트에 들를 시간이 있다면 저당 김치도 꼭 장바구니에 넣어보세요. 자, 이제 오트밀 죽과 콩 샐러드, 계량형 한식까지 2가지 맛있고 건강한 아침 식단을 알게 되셨죠. 하지만 혈당 관리는 식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으로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잡아주는 마인드풀 이팅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여러분의 식사 습관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댓글로 이 식단들 중 어떤 걸 먼저 시도해볼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피, 사과식초, 오트밀 같은 황금식품과 혈당을 잡아주는 아침 식단들을 알아봤죠. 하지만 혈당 관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체중을 5%만 줄여도 인슐린 저항이 크게 개선되고 혈당 수치가 안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기쁨을 되찾아주는 열쇠입니다. 오늘은 체중 감량을 돕는 마인드풀 이팅, 즉 마음 챙김 식사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간단한 습관이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을 바꿀 수 있는지 제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들여다볼게요. 제 환자 중 69세 오미영 할머니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고도 아침마다 밥을 2공기씩 드시곤 했어요. 밥을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라고 믿으셨죠. 하지만 혈당은 계속 높았고 HbA1c는 7.2%를 넘으며 늘 피로에 시달리셨어요. 손주들과 동네 마실을 다니고 싶어도 무거운 몸 때문에 소파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어하셨죠. 선생님, 먹는 걸 줄이면 기운이 없을까봐 겁나요? 라고 물으시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마인드풀 이팅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그게 뭐예요? 라며 고개를 갸우뚱하셨지만 3일만 해보세요 라고 설득드렸죠. 2달 뒤 할머니의 체중은 4kg로 줄었고 HbA1c는 6%로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젠 식사가 즐거워졌어요. 손주들이랑 공원도 다니고 삶이 달라졌어요. 그 미소가 제게 얼마나 큰 보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마인드풀 이팅은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비결은 천천히 한 입을 15, 5, 20회 씹는 겁니다. 음식의 맛과 질감을 온전히 느끼면서 천천히 씹다 보면 뇌가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거든요. 2번째는 일본의 하라하치부 원칙, 즉 80%는 포만감에서 멈추는 거예요. 배부르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살짝 덜 먹었다 싶을 때 젓가락을 내려놓으세요. 3번째는 식사에 집중하는 겁니다. TV나 휴대폰을 끄고 음식의 색, 향, 맛에 온전히 몰입해보세요. 4번째는 작은 그릇이나 접시를 사용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양이 적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분량을 조절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식사 전에 물 1컵을 마셔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과식을 막고
소화를 돕습니다. 오미영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하며 식사 시간이 즐거워지셨다고 해요. 예전엔 TV를 켜놓고 밥을 급하게 먹었지만 이제는 채소와 단백질을 천천히 음미하며 드신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음식 맛이 이렇게 좋았는지 몰랐어요. 씹다 보니 적게 먹어도 배고프지 않더라고요. 2달 뒤 병원에 오셨을 때 혈당 수치뿐 아니라 허리둘레도 줄었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이젠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1시간도 거뜬히 걷고 동네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나눠요. 할머니의 삶에 활력이 돌아온 거죠.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마인드풀 이팅을 실천한 후 체중이 줄고 혈당이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변화가 약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인드풀 이팅은 단순한 식사법이 아니에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바쁜 아침에도 5분만 시간을 내서 천천히 밥을 먹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달라진 몸을 느끼실 거예요. 저는 환자들에게 냉장고에 메모를 붙이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천천히 씹기, 80%에서 멈추기 같은 간단한 문구를 적어 붙여놓으면 매일 아침 상기할 수 있죠. 체중과 허리 둘레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작은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그 기록이 여러분의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자, 이제 황금식품 5가지 원칙, 맛있는 식단, 그리고 마인드풀 이팅까지 혈당 관리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셨죠.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다음으로 이 방법들을 실천해 삶이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입을 천천히 씹으며 시작해보세요. 댓글로 마인드풀 이팅을 어떻게 실천할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혈당을 잡아주는 아침 식사의 비밀을 함께 탐험했죠. 계피, 사과식초, 오트밀이라는 황금식품부터 5가지 실천 원칙, 그리고 맛있고 간단한 식단과 마인드풀 이팅까지, 이 모든 게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씨앗들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어요. 바로 작은 변화가 모여 삶을 완전히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매일 아침 부엌에서 시작하는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제 환자 80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당뇨 진단을 받고 매일 아침 피로와 무기력에 시달리셨죠. 선생님, 약을 더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던 그 눈빛에는 희망보다는 체념이 더 많았어요.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죠. 약이 아니라 아침 식사를 바꿔보세요. 계피 뿌린 오트밀과 채소 샐러드를 드셔보세요. 처음엔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라며 망설이셨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라고 설득드렸어요. 한 달 뒤 할머니의 혈당은 140mg DL로 안정되었고 병원에 오셔서 활짝 웃으며 보여주신 사진이 있었죠. 손주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신 사진이었어요. 선생님, 2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손주들이랑 바닷가에서 뛰어놀았어요. 그 미소, 그 기쁨이 제게 얼마나 큰 보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냉장고에 붙인 계피, 식초, 오트밀, 메모를 보며 식사를 준비하신다고 해요.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 냉장고 문에 작은 메모를 붙여보세요. 계피 뿌리기, 채소 먼저 먹기, 천천히 씹기 같은 간단한 문구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 메모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때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 3일, 아니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더 활기차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 환자들 중 90% 이상이 이 방법들로 혈당이 안정되고 삶의 기쁨을 되찾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그중 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아침 식사를 바꿔보세요. 오트밀 한 그릇, 사과 식초 한 숟갈, 그리고 천천히 씹는 습관으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 지혜를 더 많은 분과 나누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오늘부터 혈당 관리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 다짐해 보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을 시작하는 첫 선언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활기찬 아침을 저 이승호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